유치하겠다면서 수백억 원을 들여 농촌에 지은 행복주택이 정작 입주할 신혼부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정에 진짜 필요한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실태와 해법을 취재했습니다. 청주 도시근린공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조상묘가 사라졌습니다. 유족들은 분통만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자치단체가 인구를 유치하겠다면서 수백억 원을 들여 농촌에 행복주택을 지었는데 정작 입주할 신혼부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주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왜 입주할 사람이 없는 건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천에 지어진 15층짜리 건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옥천군이 만든 행복주택입니다. 총 사업비 308억 원을 들였습니다. 주민 카페와 경로당, 놀이터 등 복지시설을 갖췄고 터미널은 물론 학교와 시장도 걸어 다닐 수 있어 지역 내에서는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시장 같은데 오기가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거리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당장 오는 13일부터 입주. 하지만 전체 200세대의 28.5%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하는 세대입니다. 지난 2월 자녀 세대에 대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또 미달됐습니다. 최장 10년간 매달 20만 원 안팎의 월세만 내면 살 수 있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정도인 주변 시세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 이렇게 싼 값에 집을 주면 신혼부부가 와서 애도 낳고 인구가 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인구 자체도 줄고 있고 결혼하는 인구도 줄고 또 이제 신청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해요. 신혼부부들은 이 정도 혜택에 농촌으로 이사가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행복주택은 36, 44제곱미터가 대다수여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는 너무 좁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냥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그런 좁은 공간에서는 아기들이 활동 공간도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는 예측 실패라고 지적합니다. 이 행복주택은 200세대 가운데 84세대를 신혼부부에게 배정했는데 지금까지 입주를 희망한 신혼부부는 고작 27세대입니다.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예측하고 분양을 해야 돼요. 누군가 살기 이전까지는 이제 금융비용이 발생하니까 손실을 보지요, 그만큼. 주거 약자를 위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은 행복주택. 계속된 면적 논란에 국토교통부는 새로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넓게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달 청주의 한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치단체 지원도 거부한 채 어렵게 살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외부인을 꺼려하는 특성상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김은초 기자가 실태와 해법을 취재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판자로 외벽을 얼기설기 덧댄 허름한 주택. 이 집에 사는 22살 남성과 40대 어머니는 모두 발달장애인입니다. 지역 장애인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아들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 유일한 비장애인인 60대 아버지가 혼자 농사일을 하면서 둘을 돌보기는 역부족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돌봐주고 끼니를 챙겨주는 지원 제도가 있는데 신청을 거부해왔습니다. 왔다 갔다만 하지. 또 가르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이것만 들려고 그러지. 발달장애인이 신청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한 데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어려워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설득을 해도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믿음이 없어서 저희가 많은 안내를 해드리고 설득을 해도 좀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 청주의 한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애 정도가 덜한 40대 남성이 누나와 어머니를 보살피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정작 지자체가 제공하는 식사나 생활 돌봄 서비스는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오는 게 싫다고 그거를 계속 안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향이 없다.
장애인 단체가 파악한 사례만 해도 올해 들어 3번째. 올해 1월에는 경남 김해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했고 2월에는 서울에서 한 아버지가 발달장애 딸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었습니다. 발달장애 가족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충북의 한 장애인 단체가 마련한 자립체험주택입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임대주택을 주고 사회복지사가 종일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조언해줍니다. 쌤들이 이제 옆에서 지도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하니까 요리도 하고 좀 즐거운 결혼 생활이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가족이 돌봄 책임을 모두 떠안지 않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주거와 생활 지원을 함께 해주는 것이 해법이라고 장애인 단체는 말합니다. 낮 시간에 보내는 그 삶하고 저녁에 이분들이 돌아와서 이루어지는 삶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간에서 이거 도전을 하면 국가에서나 또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알아주지 않겠냐. 잇따른 발달장애인의 죽음에 전국 장애인단체는 동시다발적으로 추모 행동을 이어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한 추념식이 충북 곳곳에서 거행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보훈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은 오늘 오전 청주 사직동 충원탑 광장에서 각 시군에서도 지역 충원탑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오는 18일에는 참전 유공자 위로연이, 25일에는 6.25 전쟁 기념식이 청주에서 열리는 등 각종 기념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국기 개양을 하지 않거나 국기 개양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부 산하기관과 공사가 줄줄이 목격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청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아예 국기 개양을 하지 않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와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는 조기 대신 평소처럼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는 기뽕과 깃면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청주의 도시근린공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상을 모신 묘지들이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족들은 분통만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개발 공사가 한창인 청주 구룡공원입니다. 산자락 곳곳에 묘들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유호성 씨를 비롯한 유족들의 조상묘지 5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조상이 없어졌으니까 가슴이 척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정말로 너무 황당해갖고 말문이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말을. 예. 알고 보니 공원 개발을 맡은 시행사 측이 한 달 전쯤 무연고묘로 허가를 받아 유골을 꺼내 화장까지 마친 겁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앞서 시행사에 해당 묘지에 대한 연고자 신고를 마쳤고 묘지 주변은 개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예, 하셨어요. 예. 왜 빠졌나는 모르겠어요. 연구가 있는데 뭔가 조금 잘못된 거죠. 시행사는 장묘업체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장묘업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무연고묘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장묘업체에서는 보상팀에다가 얘기를 안 하고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에 그걸 이제 무연고묘로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알고 보니까 묘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거를. 이에 대해 장묘업체는 시행사 측의 책임 전가를 일축했습니다. 보상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유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먼저 알려줬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우리한테도 좀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묘 개장을 허가한 청주시는 무연고 묘지 개장을 신청한 사업 시행자 측의 책임을 밀었습니다. 시행사가 저희를 속이고 한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임사는 시행자 주식회사인데 거기서 이미 알고 있었으면 이거를 위임을 안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유골은 현재 청주의 한 사찰에 보관 중이지만 이미 화장까지 마친 데다 유족들이 주장하는 유골 소와도 맞지 않아 정말 자신의 조상이 맞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조묘니까. 선조묘니까 조상님들 묘니까 찾아서 편한 데다 모셔야 되는 게 수선의 입장이고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조상들의 마지막 흔적도 지키지 못한 유족들은 시행사와 청주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경기가 5년 만에 청주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는 18일 키움전을 시작으로 8월 20일 예정된 NC전까지 모두 6경기를 청주 야구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야구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17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올해 2차례 실시한 KBO 현장 점검에서 모두 재점검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북 소방이 전국 규모의 소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제37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음성소방서가 화재 전술 분야 전국 우승을 차지했고 개인전인 최강 소방관 분야에서도 제천소방서 소방관이 3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전국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수천 명이 참가해 화재와 구급 등 13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충북교육청 정무수석 비서관에 변우열 전 연합뉴스 충북취재본부 부본부장이 임용됐습니다. 청주신흥고와 숭실대를 나온 변우열 정무수석 비서관은 동양일보와 충청일보, 연합뉴스에서 근무하고 사단법인 충북언론인클럽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변 수석은 대내외 소통창구의 역할과 함께 교육감의 정무 활동을 보좌하게 됩니다. 충주경찰서는 어제 오전 집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인 이 여성은 아이를 혼자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어제 제천과 음성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3곳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은 지난달 13일 첫 발생 이후 3주 만에 52개 농가 23헥타르로 늘어 지난해 전체 피해 면적 38.5헥타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보통 5월과 6월 개화기와 생육기에 집중 발생한 뒤 장마가 끝나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제천 화재 참사 관련 소송비 면제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유가족과 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1억 7천만 원의 소송비를 면제하겠다는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417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유족과 부상자의 소송비 부담은 면제됩니다. 앞서 유가족과 부상자는 도의회에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충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